6일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정당마다 광역단체장 후보를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강기정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정책간담회와 송정 5.1시장에서 주기환 국민의힘 후보도 출근길 인사에 이어서 송정 5.1시장에서 집중 유세에 나섭니다. 장현주 정의당 후보와 문현철 기본소득당, 김주업 진보당 후보 등도 지방의회 출마자들과 함께 민주당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대안정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투표 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하지는 않지만 다른 선거를 함께 치르는 만큼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무투표 선거구는 59곳에 후보자는 70명입니다. 선관위는 무투표 선거구에 속한 지역 유권자는 받는 용지가 적을 수 있다며 특히 기초단체장 선거가 무투표인 곳도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선거 등 다른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마다 입학생 수가 줄면서 비상이지만 대학이 새로 들어서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세종시인데요. 2년 뒤면 공동 캠퍼스가 9곳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추가 유치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전방송총국 이용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터닫기 공사가 끝난 세종시 공동 캠퍼스입니다. 행복청과 LH가 이곳에 내년 하반기까지 건물을 지어 서울대와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 등 5개 대학에 임대하게 됩니다. 또 충남대와 공주대는 건물 임대 외에 용지를 분양받아 독자적으로 캠퍼스를 조성합니다. 이들 6개 대학의 세종 캠퍼스 정원은 약 2,500명으로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교육부를 포함한 다양한 중앙부처와 관련 기관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입주한 대학들과도 좀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들 대학은 본교의 특정 단과대학이나 대학원을 세종으로 옮겨 생기는 여유 공간을 산학협력단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보관입니다. 게다가 재정 지원 창구가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 세종시로부터도 폭넓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면서 이른바 세종형 산학협력 모델을 짜고 있습니다. 지역을 통한 지원을 확보하면서 저희가 다시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종합대학으로서의 책무 역할을 세종 그리고 대전에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도 행복청과 세종시는 수도권 대학 4곳을 더 유치하겠다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고려대, 연세대 등을 방문해 세종 입주 수요를 우선 파악한 뒤 오는 8월쯤 대학용지 분양 공개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용슬입니다. 포항공대가 과학기술과 의학을 연결하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연구중심 의대 설립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 의대 설립 추진에 잠재적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대구방송총국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공대 융합대학원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학 대학원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예측의학과 신약개발 등 의과학, 의공학 중심의 대학원 과정으로 다음 학기에 신입생을 모집해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포항공대는 우수한 바이오 분야 인프라를 갖춘 연구개발 특화 공과대학으로서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을 전면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수님들 300분 중에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습니다. 즉 이곳에는 바이오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 또는 기반 기술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번 의과학원 과정 개설로 연구중심 의과대학과 스마트 대학 병원 설립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경북도와 포항공대는 연구중심 의대와 병원이 설립되면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첨단과학 인프라와 연계한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국가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방사능 가속기 그리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를 비롯한 과학 인프라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해결 과제는 의대 설립에 필요한 정부 허가입니다. 의사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 상황. 새 정부 과제에 연구중심 의대 설립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전략 수립과 효율적인 지역 여론 전달이 결국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순천시가 찾아가는 식물구조대 반려식물 앰뷸런스를 운영합니다. 반려식물 앰뷸런스는 식물 전문가가 직접 출동해 식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분갈이와 가지치기 등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식물 구조대입니다. 고흥 녹동항에 현대화 시설을 갖춘 위판장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흥군 수협 청정 위판장은 예산 67억 원이 투입돼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으며 고흥에서 생산하는 활선어와 낙지, 문어의 80%가량을 위판할 예정입니다. 제20회 구례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가 다음 달 18일부터 19일까지 구례군 섬진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초중고등부와 신임부, 대학부, 일반부로 나눠 산조, 병창, 창작 등 14개 부문으로 치러집니다. 참가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광양시가 도심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예비 창업자를 위해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고객 응대 요령과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에 관한 교육이 2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에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어제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 인근에서 정승주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절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의로 가져갔다면 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변 CCTV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 후보의 현수막과 벽보 등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와 42살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과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롭게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가운데 6대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가 지난달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706대 가운데 62%인 438대가 승강기와 보호표시 설치 불량 등으로 적발됐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적발된 차량에 대해 시정 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발신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환해준 일당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수시 화장동의 한 원룸에 중국 발신 전화 번호를 국내 010 번호로 바꿀 수 있는 중계기를 설치해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인 혐의로 41살 A씨 등 9명을 구속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의 유심을 개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한 이들은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내서 중계기 운영자와 유심 개통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름에 기분이 나는 시기, 주말에 절기 소만이 지나고 기온이 쑥 올랐습니다. 어제도 광주의 한낮 기온이 29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낮 기온 30도가 예상되고요. 내일과 모레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더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광주는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오후에는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낀 곳들이 있습니다. 한평과 보성 등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이 쌀쌀하지는 않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은데요. 광주 17도, 나주 1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 31도로 덥겠습니다. 구례의 낮 최고 기온 32도, 순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영암 29도, 강진과 장흥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곳곳에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모레까지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다가 목요일에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